간밤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죠.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대체로 반도체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까지 흐름이 좋은데 오늘 결정적 투자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 리서치센터 그리고 IT 전략 담당의 김장열 상무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의 흐름이 좋았고 우리 시장에서도 그것을 이어받는다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먼저 그렇다면 왜 기술주들이 올랐는지 분석부터 해보겠습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 그것은 산업의 쌀인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이라고 하는데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1969년 만에 최저치까지 기록을 했고요. 그렇다면 정말 시장에서 예상하듯이 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살아나는 것이 맞나에 대한 분석부터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 우려감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이슈인지 네, 상무님의 분석 듣고 싶습니다. 이제 경기 회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사람들이 이제 실업자가 줄고 그 임금이 늘어나면은 경기 회복하는 거잖아요. 근데 임금은 늘어났고 실업자가 좀 줄었어요. 좀 많이라는 게 원래 예상보다 10% 정도 좀 더 준 것 같습니다. 긍정적이긴 한데 이제 그렇다면은 사실은 경기 회복적으로 어제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습니다만은 지속적일지는 좀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인상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굳히는 그런 효과도 또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이지만은 그것이 경기가 스트롱하게 간다든지 그렇게보다는 금리 인상을 올해 연말까지 2%까지 올릴 수도 있는데 2% 올렸을 때 이게 경기가 침체, 리세션 이런 그 우려는 과하구나. 그럼 얼마까지 경기가 조금 생각보다 좀 둔화되는 그 둔화되는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는데 이렇게 잘 나오면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감내할 수 있으니까 금리 인상은 제대로 해서 인플레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밸런싱 액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또 그런 또 시각이 들어오니까 주가가 반등한 거죠. 특히 얼마 전까지 좀 계속적으로 IT 미국 주식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반발심도 있고 그런 해석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걸로 인해서 경기가 스트롱하게 무슨 IT 수요가 엄청나게 줄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에는 금리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부 기사들이나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 경기 회복 기대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이건 너무 좀 성급한 것 같고 경기 회복보다는 이제 더 안 좋아지지는 않을 거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금리를 이제 우리 물가 인상을 인플레를 미국이 올해 예상을 원래 2.6%에서 4.3%로 3개월 사이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릴 거니까 경제 성장률은 원래 한 높았는데 4% 가까이 지금 2.8% 낮췄거든요. 네. 내년도도 금리가 인플레가 한 2.6% 되면 경제 성장률 올해 낮춰진 2.8%더 내려가서 2.2%란 말이에요. 이것이 2.8, 2.2로 낮아지는 것이 금리 인상 올해 2% 내년 3%까지 가는 거가 감내하면서 그건 가능할까? 혹시 2.8, 2.0보다 더 내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이 있었는데 몇 가지 지표 중에서 그렇게 2.8, 2.0이 아니고 혹시 1%까지 추락하는 거라는 그런 거 되면 이제 경기 침체 전 단계까지 우려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어제 나온 대비를 왔을 때는 나쁘지 않네 이런 정도로 보는 거니까 경기가 후퇴하거나 하강하는 건 맞아요. 그거는 거의 obvious하고요. 침체, 지나친 우려는 또 밸런스 보자. 그런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경기는 내려갑니다. 또 이제 경기가 더 침체되지 않고 이제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로 가고 경기가 활성화되면 반도체 수요가 본격적으로 조금씩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큰 그림을 보는 관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대형주는 여기에 반응을 못 하고 있을까요? 반도체 대한민국 주식의 삼성하고 하이닉스는 다른 말씀드리지만 삼성 하이닉스는 다른 건데요. 그렇죠. 삼성은 그 매크로에 민감하죠. 대한민국 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미국 장 아니면 다른 나라 장이 오르고 나서 한국 장도 오를 게 분명해라고 할 때 한국 장의 대표주 삼성을 사는 거거든요. 그 요인이 한 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스스로 잘 못한 이슈가 있는 거죠. 잘못한 이슈가 오늘 저도 리포트 썼습니다만은 그 GOS 문제, 휴대폰 관련되는 그런 것도 신뢰를 좀 다운시켰고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수율 문제, 그 다음에 다른 경쟁사에 자꾸 커스터머를 뺏기는 그런 이슈 뉴스들이 나왔기 때문에 신뢰가 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자체에 대해서.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수요가 좋아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면은 리스크를 더 건다면은 하이닉스가 더 낫거나 매크로가 떨어지면 하이닉스, 삼성 다 필요 없고 파운드리 비즈니스 이런 DB 하이텍 이런 정도로 가는 거죠. 아니면 삼성보다는 애플이 더 나니까 애플 수혜주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한국에 차지하는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삼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한국 시장은 베팅을 안 하면은 먼저 사지 않는다. 그다음에 달러가 약세되는 흐름이 120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한 한국을 적극적으로 사지 않으면 삼성은 적극적으로 안 산다는 거 하나, 삼성전자 스스로 못한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못 가니까 오늘 LG 에너지솔루션 실적이 잘 나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그나마 이 정도고요. 그렇지 않았으면은 삼성전자 못 가기 장이 미국장만큼 따라가는 거는 좀 역부족인 겁니다. 네. 저희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을 얘기를 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시장이 얼마나 반영할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반도체 업종 얘기로 자연스럽게 이어가려고 했는데 저희 캔디님께서 저희 열혈 시청자분이셔서 이 질문 꼭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라고 있잖아요. 주가가 이제 어제 많이 빠지기 전에 잠깐 이렇게 반등세를 주는 그런 타이밍. 그러니까 베어마켓 바운스, 시장이 약한데 이렇게 잠깐의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닌가. 최근에 몇 주 동안 그래도 시장이 좋으면서 개별 장세, 개별주들이 바닥권에서 많이 턴하지 않았으니까 위로. 혹시 그런 시장이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의 상승을 이용해서 나가고 어려운 시장을 감내할 수 있는 어떤 현금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시각들도 있는데 상무님 어떻게 세 가지 팩트인데요. 일단은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코로나가 있잖아요. 코로나는 파지티브한 겁니다. 코로나는 좋다. 무조건 오프닝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시간 문제니까 그 주식들은 내려갈 때마다 조금 담아놓고. 리오프닝 주식들이요? 코로나 관련돼서. 근데 그 바로 올라가지 못할 거. 유가도 있으니까 바로 올라 못 가는데 바닥은 찾을 거니까 그건 파지티브한 거죠. 우리나라가 뭐 1000만 명 되고 인구의 20% 됐잖아요.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한 25% 되면 피크아웃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문제예요. 4월 달에 들어가서도 피크아웃이 안 되고 헤맨다면 대한민국 자체에 뭔가 큰 문제입니다. 연구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고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인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젠 어떻게 마무리되지 않을까? 극단까지 왔으니까 뭐 생화무기도 나오고 뭐 에너지 뭐 이렇게 수입을 안 한다. 유럽이 그런 조치 취했을 때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직 안 끝났거든요. 근데 그 측면이 약간 불안하다면은 올라갈 때 줄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 코로나가 있고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해결이 안 됐는데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올 얘기 다 나왔다. 근데 사실은 그게 3개월, 4개월 더 갈 수도 있으니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계속 몇 개월 동안 2,600, 2,800 얘기할 때 2,800 안착, 2,900을 쉽게 갈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그나마 코로나 이런 것이 그다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도 2,700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2,800 안착을 낙관하기에는 또는 그걸 뚫고 갈지 여부는 이러한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것이 믹스된 결국은 인플레가 얼마만큼 수치가 나쁘게 나오는 거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음 FOMC가 5월 달이잖아요. 따라서 5월 달 FOMC를 앞두고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다. 얼마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되는가. 그거까지는 2,800 낙관 2,900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단기 플레이가 맞는 거고요. 다만 이제 너무 현금을 또 50% 이상 가지게 되면은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철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내려갈 때 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같이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2,800선이 1차 어떤 저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그걸 뚫는 거는 5월 달에 FOMC 미팅을 앞두고 상황 전개가 좀 잘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데드캣 바운스가 맞는 겁니까, 그러면? 데드캣 바운스가 그러면 이제 5월 달 이후에 내려가느냐는 거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죠. CPI 지수가 그 나와야 되는 거니까 데드캣 바운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겠습니다. 거죠. 자, 그렇다면 저희 반도체 주식은 이런 어려운 국면에서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시장 대비 수익률 좋겠습니까? 반도체라고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묶어서 반도체 다 묶은다면은 대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거는 최소한 3, 4월 달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뭐 다시 한번 그렇다면 상무님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 보시죠. 상무님의 포트폴리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T주 안에서는 LG이노텍 그리고 DB하이텍 꾸준히 강조를 해주셨죠. SFA 반도체와 제우스 그리고 금융주의 KB금융, 리오프닝 주식은 꾸준히 모아갈 때다. 코로나는 오히려 시장의 호재다라는 얘기 계속 해주고 계시고요. 개별주와 또 낙폭과대주
여러분 화면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DB 하이텍을 반도체의 탑픽으로 꼽고 계시니까요. 투자 포인트를 좀 들어볼까요? 네,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안정적이죠. 그다음에 오더가 별로 꽉 찼어요. 올 연말까지. 그래서 밸류에이션도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 비메모리 반도체가 부족하다 할 때 파운드리 수요가 가잖아요. 대만의 TSMC 말고 한국에는 DB 하이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7만 원 얼마 전에 7만 원 초반이거나 밑에일 때가 상당히 좋은 기회였긴 했는데 업사이드가 뭐 20, 30% 이렇게 갈 수는 없을지라도 삼성 하이닉스보다는 낫다. 그건 분명하다.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진짜 올라간다. 삼성 하이닉스 쪽에. 그런 게 확인될 수 있는 여부가 여름 정도 이후에는 스위치가 될지 모르지만 당분간은 DB 하이텍이 가장 그나마 괜찮은 거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낙폭과대주. 네네. 예, 낙폭과대주 안에 효성 TNC와 파트론이 네. 있습니다. 약간 리스크는 있어요. 효성 리스크 TNC 있어요? 있죠. 파트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트론은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삼성전자 휴대폰이 아까 네. 말씀 GOS 이슈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매출의 한 거의 70% 차지하는 파트론은 직격탄을 맞았어요. 네. 근데 사실은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당장에 괜찮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삼성전자 휴대폰에 문제가 된다면 파트론도 한계가 있겠지만 지금 실적이 좋다. 그다음에 삼성전자 말고 다른 반도체 휴대폰 말고 다른 쪽으로 다이버시피케 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도 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10,000원대라면 뭐 괜찮다. 효성 TNC는 스판덱스죠. 우리 레깅스 많이 입잖아요. 네. 뭐 코로나 때 밖에 안 돌아다니고 또 아니면 집 근처에 노니까 레깅스 많이 입는다. 전 세계적인 거고. 예, 그래서 또 미국 시장에서도 룰루레몬 주가도 맞습니다. 각광받았었죠. 맞아요. 그거 예. 소재가 효성 TNC가 넘버 원인데 네, 넘버원. 실적이 엄청 좋고 PER이 엄청 싸죠. 그런데 이게 시클리컬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경기에 민감한. 그렇죠. 이제 만약에 하면 이제 올해부터는 약간 줄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수요는 늘어요. 근데 서플라이를 공급을 작년 말부터 올 초 사이에 조금 수요가 좋으니까 늘렸거든요. 시장에서. 그거 우려 때문에 올해 그 어닝이 좀 빠진다를 싸졌는데 올해 어닝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조 나온다.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한 20% 주는 거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이 어디보다 싸거든요. 그러니까 과하게 그런 우려를 했다. 시클리컬리티.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최악이고 2분기 3분기 점점 올라갈 거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가 잡히는 뭐 4월 전후로는 경기가 완전히 붕괴돼서 경기 리세션이 가지 않는다면 낙폭과대로서도 괜찮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 종목들 좀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이외에 또 어떤 네, 일단 반도체 중에서 작은 종목하고 개별 성장 좀 말씀드릴게요. 삼성 하이닉스가 안 가면 사실 장비주가 다 안 가요. 그런데 개별 종목 중에서 커스터머가 증가되고 투자가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네. SFP 반도체하고 제우스가 있습니다. SFP 반도체는 후공정이고요. 뭐 삼성전자의 메모리에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안 가는 삼성전자 자체 이슈고 삼성전자 메모리 생산은 잘 되고 있거든요. 메모리 생산은 잘 되고 그 아웃소싱을 테스트하고 패키징하는 회사 중에서 뭐 한 2개가 있는데 SF 반도체가 사실은 그렇게 눈에 덜 띄었어요. 제가 최근에 카바를 했는데 주가는 업사이드가 상당히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제우스는 커스터머가 다이버시피케이션 합니다. 중국 쪽으로 나가고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는 게 단점이긴 한데 변동성이 크니까 좀 빠질 때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제우스는 네. 장비입니다. 장비요, 반도체 장비. 근데 주가 많이 올랐어요. 삼성하고 있는데 중국 쪽으로도 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비싸진 않습니다. 둘 다. 그래서 괜찮고요. 그다음에 개별 성장. 결국 알파는 개별해서 먹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 EM텍, 이렌텍, 전자담배 이건 대세다. 근데 주가가 최근에 많이 빠졌었어요. 오늘 좀 오르기도 한다한 이거는 이제 뭐 러시아 뭐 이런 우크라이나 쪽에 익스포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전자담배가 ODM으로 나가니까. 근데 그렇다 치더라도 그 임팩트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그걸 다 받았다. 실적이 괜찮고 사업 다각화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렌텍 각각 그래서 괜찮습니다. 엠로는 이제는 그 이제 서플라이 채널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상당히 탄탄합니다. 밸류가 좀 비싸다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도 역시 저점에서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비즈니스온은 전자 세금 계산서로서 소프트웨어인데 M&A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000원대 주가면은 롱통으로 왔을 때 업사이드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좀 작은 종목 중에 네오셈이라고 있는데 이거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취약점은 거래량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곧 임박한 그 S사로 향한 그
가시적인 그 진척이 뭐 조만간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모멘텀이 상당히 강할 수도 있다. 의외로라고 제 레포트 쓴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근데 약간의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입니까? 삼성전자. 네, 뭐 그건 리포트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밀입니까? 아니, 그 찾아보시면 직접 찾아봐야 S사가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 자, 네오쌤까지 살펴봤습니다. 결정적 투자는 상상인증권 IT 전략 담당 상무님이신 김장렬 상무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